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문득 지난 한 해 동안의 일을 되돌아보고 신년에는 무엇을 할지 가늠 잡아 머릿속에 그려보게 되죠. 2020년에는 한국 반도체 시장이 성장세 회복이 전망됩니다. 따라서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이 한국 반도체 투자 권장에 따라 점진적으로 한국 위상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신년 초에는 긍정적인 이야기만을 다루고 싶어 하겠지만 오늘은 약간의 경각심을 가지자는 의미에서 2020년도 한국 시장을 집중 공략하려는 화웨이 2020 전략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19년 4월 3일 전 세계 최초로 5G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미국보다 58분 앞섰을 뿐이고 5G 주파수 특성상 커버리지 확충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냐는 반론도 있지만 현재 5G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는 국가들 대비 안정성이 뛰어나고 5G 음영 지역이 국토 크기 대비 확실히 적다는 점에서 세계 통신 사업자들이 롤모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이동통신 장비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지는 매개체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숨겨진 의미는 더욱 특별합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 4G 중계기 시장 점유율이 3%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5G 장비 사전 설치와 더불어 총합 5%대를 유지할 수 있었죠. 삼성전자는 5G 장비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계획했고 실제로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019년 12월 기준 글로벌 통신 장비 점유율을 11%까지 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중 5G 시장에서는 23%의 점유율을 가져갔고 30% 점유율로 1위를 달리고 있는 화웨이와의 폭이 얼마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발전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심화로 미국이 중국산 장비 사용 자제를 동맹국들에게 권장했을 때 삼성전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적인 고객사 확장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동통신 장비 시장이 박힌 돌과도 같았던 에릭슨과 노키아를 단숨에 넘어버렸고 2020년도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가 이어지는 것이 확실시된 가운데 중국이 화웨이에게 있어서 삼성전자는 새로운 경쟁자이자 위협의 대상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화웨이는 슬슬 한국 시장 공략에 열을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종의 인식 바꾸기 이벤트를 확대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 12월 22일 멍샤오인 한국 화웨이 사장은 서울 중구에서 열린 미디어 오찬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화웨이는 미국이 제재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사 5G 통신 장비 생산에 차질이 전혀 없다. 2019년에는 한국 내 ICT 제품 구매가 13조 원에 이르렀고 내년에는 이를 포함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또 한국 통신사에게 1만 8천 대의 5G 기지국을 공급해 이 통신사가 5G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고 자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이후 29일 칼송 화웨이 글로벌 대외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부문 사장은 국내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을 비롯한 외부 업체들에서 화웨이 장비가 기술적으로 타사 장비에 비해 1년 이상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특히 화웨이는 28GHz 5G 대역을 3.5GHz 장비 개발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기에 경쟁사 대비 더욱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이어 현재 화웨이는 고객이 원할 때 언제든지 장비 공급이 가능하고 미국이 화웨이 제재권을 예시로 들며 글로벌 5G 시장에서 점유율에는 연연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화웨이의 이런 파격적인 발언과 공격적인 마케팅과는 달리 실제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화웨이 장비가 가진 메리트는 이제 가격뿐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5G 이동통신은 이론상 3.5GHz와 28GHz 두 가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현재 실제로 상용화된 주파수는 3.5GHz 뿐이고 28GHz 주파수 서비스가 시작되어야 진정한 5G를 경험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화웨이보다 앞서 지난 2019년 10월 23일 28GHz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지원하는 5G 통합형 기지국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의 5G 통합형 기지국은 바로 미국 안방에 납품되기 시작했고 한국의 통신사들도 삼성의 28GHz 기지국을 사용해 2020년 중으로 28GHz 대역 서비스 테스트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이런 삼성전자를 보며 손가락 빠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19년 4에서 5월 한국 5G 상용화 초기 시절 화웨이 5G 장비를 사용한 LG U+ 통신사가 삼성전자 장비를 사용한 KT나 SKT보다 더 빨랐던 테스트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화웨이 장비와의 속도 격차를 대폭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5G 상용화 초기에는 20%가량의 성능 격차가 있었다면 지금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칼송 사장은 지난달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중국 정부가 화웨이에 80조 원대 자금 지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화웨이는 비상장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회사가 비상장이고 9만 명의 직원들이 주식을 나누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안에 문제가 있었다면 미국이 현미경 같은 조사에 발각되지 않았을 리 없다라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의 입장은 다릅니다. 지난 12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유럽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화웨이 등 중국 통신업체와의 협력 중단을 촉구하며 화웨이와 대비되는 업체로 한국이 삼성전자를 꼽았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유럽 국가들이 그들이 중요한 인프라 통제권을 중국 기술 거인들에게 넘겨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화웨이를 배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화웨이 직원들이 미국 내 스파이 행위, 기술 탈취 등의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칼송 사장의 다음 발언은 우리를 조금 더 의아하게 만듭니다. 최근 일부 국가와 5G 장비 관련 노백도어 협약을 맺었다. 한국도 체결할 의향이 있다면 언제든지 열려있다. 정치적인 이슈보다 기술적인 측면을 봐달라고 강조했는데요. 지난 19년 5월 영국 통신사 보다폰은 2011년과 2012년 이탈리아에서 운영했던 화웨이 네트워크에서 백도어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다폰은 지속적으로 화웨이 편에 서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꽤 상당한 충격을 가져오게 된 상황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화웨이는 중국 정부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비상장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무한동력에 가까운 자금 출처는 언제나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화웨이 장비 도입을 선택한 통신사나 화웨이와 거래를 이어가는 기업들을 향한 일방적인 비난을 하기에도 역시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멍샤오인 화웨이 한국 지사장이 지난 12월 발언대로 화웨이는 자사 통신 장비 제조에 한국 기업들의 부품을 상당수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 기업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제조사인 동시에 한국산 완제품 부품들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최대 고객사이기도 하죠. 단순히 통신 장비 분야로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화웨이가 만드는 스마트폰에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고 프리미엄 스마트폰 OLED 디스플레이는 중국의 BOE 대신 삼성과 LG전자 제품이 반독점적으로 탑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최대 고객사 탑5에는 화웨이가 끼어 있습니다. 그것도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죠.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던 2019년 1에서 3분기 동안 삼성전자의 중국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절반에 가깝게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도체 가격의 하락세도 한몫했지만 그나마 굳건히 화웨이가 버텨주었기에 저 결과가 나왔다고 업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5G 장비 시장 싸움에서 화웨이 장비가 팔리든 삼성 장비가 팔리든 삼성전자는 어떤 식으로든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물론 삼성 장비가 팔리는 게 많은 부분에서 좋겠지만 화웨이 장비에는 대부분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탑재되고 있는 데다가 화웨이의 저렴한 가격, 물량 공세는 지금처럼 둔화된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산 반도체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건 기정사실인 상황. 결국 화웨이 이코르 중국 정부의 오른팔이라는 공식이 반은 성립하는 상황에서 화웨이를 무작정 배제하는 것에는 한국에게 상당한 리스크가 동반될 것이 분명합니다. 단순히 기업 간의 마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의미에서의 갈등으로 번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양한 관점에서의 의견이 교차하는 부분이죠. 그렇기에 더더욱 한쪽으로만 편향적인 결정보다는 한국이 국제 정세에 따라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결정이 필요한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웨이는 꾸준한 보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동시에 한국 기업들이 최대 고객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호시탐탐 한국을 비롯한 세계 IT 기업들이 기술을 노리고 있죠. 지난 영상들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보안이란 한번 뚫리는 순간 끝입니다. 그 복사본은 어딘가에서 계속 맴돌고 또 퍼져나가겠죠. 주관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기술의 범주란 단지 무언가를 개발하고 최적화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경쟁사와의 거래 중단이 불가능하다면 그 기술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는 개발을 지속해 나가는 것, 이 또한 기술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일례로 대부분의 IT 제조업체들은 티어 다운룸, 벤치마킹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사의 신모델이 출시되면 해당 기기를 구입하여 몰래 분해해보는 것이죠. 직접 부품을 뜯어내고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별것을 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선두를 달리는 업체들이 핵심 설계 기술이 유출되지 않는 건 사전에 유출 방지 처리를 했기 때문이죠. 부품을 분해하려 하면 부서지도록 설계한다거나 X선이 통과하기 힘들도록 별도 처리를 하거나 말이죠. 한국의 위치상 그리고 얽히고 설킨 다양한 문제로 중국 업체들과의 연은 뗄래야 떼어낼 수가 없을 겁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나라이고 그만큼 긴밀하다 보니 표면상 우방적으로 대우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우리 역시 기술이 이들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더욱 조심,
고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시각각 한국이 전문 분야를 넘어서려는 중국, 서로 동반 성장은 가능하되 주도권을 우리가 가진 채로 쭉 이어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2020년에는 지난 2019년이 많은 사건들을 발판 삼아 한국의 자랑스러운 기업들이 국제 무대에서 빛을 발하는 순간이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듀엣이었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